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내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요. 혹시 대변인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그 의견을 들으신 바가 있었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모두 원래 사면과 복권 전에는 모두 듣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당의 의견을 묻고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번엔 어쩌다 그것이 이제 외부로 좀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로 알려진 것 자체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또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복권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용산에 전달한 적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고요. 네. 사면 복권 과정에서 지금 보면 야당도 우리도 알렸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쪽 정치 세력의 다 의견을 듣는 건 그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그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어도 좋고 국민의힘 입장이어도 좋은데요.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지금 부정선거 사범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은 있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질 않았어요. 지난번에 사면이 돼서 나올 때도 네.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어떤 반성의 의사를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반인들은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으려면 검찰에게 나를 사면해 주세요, 복권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또 사면심사위원회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네. 그 서류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태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태도는 반성을 했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안이 정치인에게는 반성도 없이 이렇게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적도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식사도 했던데 그 두 전직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있나요? 공개적으로 반성의 뜻을 내비친 적이 있나요? 그런 점이 이제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면보다 약간은 특혜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 되려면 사면이 되고 3년이 또 필요해요, 시간이. 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바로 상신하면서 사면 심사위 거쳐서 정치적으로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딱히 적용된다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또는 복권은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사면과 복권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에 법사위에서 이탄희 의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면을 할 것이냐라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정치인의 사면과 복권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고 아마 이번에 일반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네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한정을 해보죠. 이분도 지금 네네. 공개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됐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예우를 다해서 만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네,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네, 김경수 네,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이중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위치로 있을 때와 당대표로서의 위치로 있을 때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다음에 가서 이제 만난 것이고, 만난 것에 대해서 그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면이나 복권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면이랑 복권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일반 국민에 대한 사면과 복권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그냥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통치행위로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는 좀 왜 정치인들은 이러한 특혜를 누려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복권 반대 의사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대중적으로 전달이 되자 어떤 해석이 따라붙고 있냐, 이건 또 윤한 갈등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어제 우리 당의 4선 의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이 복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네. 그리고 우리 당 게시판에는 뭐 6천 개가 넘는 복권 반대의 글이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거의 당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당대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당심과 또 우려되는 민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건 당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외부에 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이 좀 예. 그런 것인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던데요. 예. 네, 그게 좀 드러났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어떤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않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저기한 것 같은데 당대표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내질 않는 것으로 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면과 복권이라는 제도가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쓰여왔어요. 예전에 이제 그 많은 사례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도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한동훈 네.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정치인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로서 정치인의 자기 잘못에 대한 공개적 반성이 전제돼야만 된다.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게 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되면 이제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하나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짜 야권 분열의 상황이 온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당대표와 오히려 힘을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또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2027년에는 뭐 민주당 쪽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차차기를 이렇게 도모하는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야권의 외연이
확장되는 이러한 결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정치적 판단인 것 같은데 네. 예,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투박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대변인님. 네네. 이건 좀 투박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한동훈 대표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니까 그걸 전제해서 한동훈 네네.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편한 상대입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편한 상대일까요? 이거는 그 좀 글쎄요, 투박하다고 이게- 미리 저는 깔았습니다. 네. 네. 이게 편한 상대일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고,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면 복권의 문제가 법률가적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다뤄지는 게 영 마뜩치 않은 면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거니까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야권 쪽에서 저기를 한다면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같이 윈윈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서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짧게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을 아직 안 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이제 찾아보고 그랬는데 워낙 김경수 조건 문제가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네.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김형석 전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으로 지금 이제 내정된 이분이 그 뉴라이트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지호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많이 예전에 깃발을 들었던 분이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을 제가 이렇게 경력을 추적을 해보니까 과거에 정일영, 이태영 민주시민상을 받으셨어요. 그런 전력이 있나요? 예. 예. 그리고 정일영 박사, 이태영 변호사의 그 민주시민상은 돌아가신 고 장준하 선생님도 받으신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뉴라이트라는 이 네이밍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거지라고 그냥 조금 더 지금 사실관계적인 면을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말 양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 환영해야 될 것 같은 양력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광복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좀 사실관계적인 면을 좀 더 이렇게 좀 일단 살펴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공식 논평을 안 내는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이제 판단이 좀 정확히 안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제 뉴라이트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네. 잘 모른다고. 이분이 뉴라이트에서 활동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전 이력들에도 보면은 그러한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